혹시 옥수수를 먹고 눈이 맑아지고 당뇨가 사라졌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고소한 맛과 저렴한 가격으로 여름이 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찾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옥수수입니다. 심심할 때나 출출할 때 하나씩 꺼내 먹던 옥수수가 든든한 배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장 건강과 눈 건강에 굉장히 좋다는 사실 들어본 적 계신가요? 특히 60대 이후가 되면 몸속 장기들이 하나둘씩 고장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나 날씨가 더워지면서 더욱 기력이 쇠약해지고 소화도 느려지면서 혈압이나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여러가지 건강 때문에 걱정이시라면 오늘 옥수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옥수수를 꼭 드셔야 할 기적 같은 5가지 효능, 그리고 옥수수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옥수수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옥수수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대표적인 곡물입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고 장을 그대로 통과하면서 장벽을 자극시켜 장운동을 유발하는데요. 즉, 장이 스스로 꾸물꾸물 움직이면서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배출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운동이 약해져서 변비가 심하거나 배가 빵빵해지면서 속이 더부룩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럴 때 옥수수를 먹으면 변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옥수수는 단순히 장을 자극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내의 유해물질과 독소를 흡착해서 대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장암을 예방하고 장의 염증을 없애주는데요. 장내 독소가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피부 트러블이나 입냄새, 그리고 만성 피로 같은 증상도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1개씩 옥수수를 꾸준히 먹으면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옥수수의 놀라운 효능 중 2번째는 눈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햇빛 아래서 눈이 부시고 침침한 느낌이 자주 드시나요? 그렇다면 백내장과 황반변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백내장은 눈의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황반변성의 경우 시야 중심부가 점점 흐릿하거나 검게 보이는 질환입니다. 이럴 때 옥수수를 먹으면 마치 선글라스를 쓴 것처럼 햇빛의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옥수수 하면 대부분 칼로리가 적다 보니 다이어트 간식으로만 생각하고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옥수수에는 눈 건강에 매우 좋은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의 효능은 마치 선글라스처럼 자외선과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데요. 이 성분들이 눈의 피로감을 없애주고 노안의 진행을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랗고 선명한 색을 띠는 찰옥수수나 단옥수수일수록 이 성분이 더 풍부한데요.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옥수수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황반색소의 밀도가 높아지고 시력 저하 속도가 늦춰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드시는 것보다는 하루에 1개 정도 여름철에 꾸준히 먹으면 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옥수수의 놀라운 효능 중 3번째는 심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우리 몸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혈관벽이 굳어지고 좁아지면서 혈압이 쉽게 올라가고 혈액이 잘 흐르지 않게 됩니다. 바로 혈관 속 노폐물과 찌꺼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옥수수를 먹으면 혈관 노폐물과 찌꺼기를 제거해서 혈관이 뻥 뚫리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옥수수의 풍부한 폴리페놀과 페룰산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은 활성산소로부터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해서 혈관 속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의 노화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혈관이 탄력 있고 건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예방에 매우 좋은데요. 하루에 1개 정도씩 옥수수를 꾸준하게 먹으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건강에 좋은 옥수수의 효과를 배가 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베이킹 소다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베이킹소다 하면 과일 껍질에 농약 성분을 세척하거나 빵을 만들 때 쓰는 재료로만 생각하실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옥수수를 삶으실 때 베이킹소다를 아주 소량만 넣어주시면 껍질이 질기지 않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바뀌게 되고 옥수수의 전분과 반응해서 더 구수하고 고소한 향이 살아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천일염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하면 정제된 소금을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인 마트에서 파는 가루 형식의 소금이 아닌 반드시 천일염의 굵은 소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일염은 정제되지 않은 소금으로 마그네슘과 칼슘 등의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서 옥수수의 영양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소금의 영양분까지 흡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을 넣지 않고 삶는 옥수수는 물러지거나 흐물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천일염을 소량 넣게 되면 탱글탱글한 식감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레몬즙입니다. 많은 분들이 레몬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레몬은 꼭 음식에 곁들여서 먹는 것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와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몸의 염증을 유발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심혈관 건강 및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옥수수에 들어있는 철분이나 마그네슘 같은 무기질은 레몬의 산성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증가되어 영양분 흡수율을 높이기 때문에 옥수수와 레몬은 찰떡궁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옥수수를 삶을 때 레몬즙을 살짝 뿌려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몸에 좋은 옥수수를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진한 녹색의 껍질입니다. 껍질이 진한 초록색이고 촉촉한 상태라면 수확한 지 얼마 안 된 신선한 옥수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말라있거나 누렇게 껍질이 변색되었다면 오래된 옥수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수염이 갈색이고 풍성하며 촉촉해야 합니다. 짙은 갈색의 수분감이 있고 풍성하게 난 수염은 잘 익고 신선한 옥수수입니다. 수염이 짧거나 말라붙고 거무튀튀하다면 오래됐거나 덜 자란 옥수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손으로 눌렀을 때 단단하고 탄력이 있어야 합니다. 껍질 위로 눌렀을 때 옥수수 알이 단단하게 차 있고 탄력 있는 느낌이 좋은 옥수수이고 푹 꺼지거나 물렁한 느낌이 든다면 수분이 빠져 오래된 옥수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냉장고에 넣어만 두면 모든 음식들이 상하지 않고 보존된다고 생각해서 6개월이나 1년이 되도록 냉장고에 넣어두고 꺼내 먹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사실 특정한 음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음식이 냉장고에 넣어둔다 하더라도 금세 상해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떤 음식은 1급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냉장고에 잘못 보관하면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음식들과 반대로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냉장고에 오랜 시간 보관해도 상하지 않는 꿀팁도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냉장고에 절대 오래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생닭입니다. 생닭을 냉장고에 보관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캠필로박터균입니다. 이 균은 주로 식중독에 걸릴 때 많이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2015년에는 한여름에 삼계탕을 먹고 80명이 한꺼번에 식중독에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사람이 캠필로박터균에 감염되는 이유는 주로 생닭을 씻을 때 물이 튀면서 주변 식재료에 묻게 되고 이 과정에서 캠필로박터균이 옮겨가는 것인데요. 생닭과 날로 먹는 채소를 같은 조리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교차 오염을 통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생닭을 요리할 때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닭으로부터 캠필로박터균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생닭을 보관할 때 밀폐 용기를 사용해서 꼭 냉장고 아래칸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밀폐하지 않고 보관하면 생닭에서 나온 핏물 등이 다른 식품에 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캠필로박터균은 열에 쉽게 사멸하기 때문에 조리할 때에는 속까지 완전히 익도록 가열해서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냉장고에 절대 오래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마늘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곤 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마늘의 독성분을 같이 먹고 있는 것입니다. 마늘을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냉장고의 습한 기운을 마늘이 흡수하면서 쉽게 곰팡이가 생겨서 싹이 돋게 되는데요. 특히 통마늘보다는 깐 마늘이 곰팡이가 필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마늘에 핀 곰팡이는 아플라톡신과 사프롤이라는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물질은 암을 비롯해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마늘에 생기는 흰색 곰팡이가 핀 부분만 제거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전부 버리셔야 합니다. 곰팡이가 생겼다는 것은 이미 마늘이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늘을 보관할 때는 습기를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통마늘의 경우에는 잘게 쪼개어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곳에 두시는 것이 좋고,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밀폐 용기 안에 키친타올로 충분히 감싸서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만일 오랜 시간 마늘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해동 후 재료 손질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용도에 맞게 소분 및 커팅 후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냉장고에 절대 오래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감자입니다. 예전에 감자에 대한 영상에서 싹이 난 감자를 먹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는 버려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감자가 저온 피해를 입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자는 무조건 햇빛이 들지 않는 베란다에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감자를 양파처럼 수분이 많은 식재료와 같이 보관하면 감자가 양파의 수분을 먹어서 쉽게 물러지고 싹이 더 빨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감자는 양파와 같이 두지 마시고 사과와 두시면 좋습니다. 사과에는 에틸렌 성분이 풍부한데요. 사과의 에틸렌 성분이 감자에 싹이 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감자를 보관할 때 사과 한 개를 같이 넣어 실온에 보관하면 감자를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절대 오래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 네 번째는 바로 참기름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기름을 더 빨리 산패시키는 행위입니다. 참기름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인 리그난 성분이 산패를 막아주기 때문에 참기름은 햇빛이 들지 않는 실온에서 보관하면 최대 2년까지도 보관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냉장고에 넣어두게 되면 기름이 굳어지면서 고소한 맛과 향이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들기름의 경우에는 산패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냉장 보관을 권유드립니다. 들기름의 약 60%를 차지하는 오메가3가 상온에 쉽게 산패하기 때문인데요. 들기름은 맛과 향을 보존하기 위해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냉장고에 두어도 결국에는 쉽게 산패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냉장고에 절대 오래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 다섯 번째는 바로 양파입니다. 가끔씩 보면 마트에서 사온 양파를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곰팡이를 유발하게 됩니다. 양파는 습기에 굉장히 민감한 식재료인데요. 이런 양파를 긴 시간 냉장고에 넣어두게 되면 더욱 신선하게 보관하실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양파는 냉장고에 보관하면 냉장고의 습기를 양파가 빠르게 흡수해서 곰팡이가 생기고 박테리아 번식이 빨라서 양파를 무르게 합니다. 이런 양파를 먹게 될 경우 바로 식중독에 쉽게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양파는 무조건 냉장고 대신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그물망에 넣어 보관하게 되면 최대 3개월까지도 신선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껍질을 깐 양파를 보관할 경우에는 키친타올로 물기를 완전하게 닦아낸 후 랩이나 호일로 감싸서 지퍼백에 밀봉 보관하시면 신선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절대 오래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 여섯 번째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냉장고에 무심하게 자주 보관하는 것이 바로 토마토인데요. 토마토는 무조건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토마토에 함유된 라이코펜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인데요. 라이코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우리 몸속에 안 좋은 활성산소를 없애는 역할을 해서 암을 예방하고 혈관을 청소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토마토를 냉장 보관하게 되면 대략 40%씩이나 성분이 파괴되고 수분이 빠지고 쭈글거리면서 쉽게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마토를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시고 파란색 꼭지를 따낸 다음 햇볕이 들지 않는 선선한 베란다에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냉장고에 절대 오래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 7번째는 바로 수박입니다. 여름이 되면 많은 분들이 수박을 먹고 남을 때 랩을 씌워서 냉장고에 넣어두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세균 범벅된 수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가 수박의 자연적인 숙성을 방해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냉장고에 수박을 넣어둘 경우 무려 세균이 3000배나 증가할 수 있어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박은 상온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만일 잘라진 수박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미리미리 소분해서 뚜껑이 있는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냉장고에 보관하면 좋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오히려 건강에 좋은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쌀밥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솥에 밥을 지어 따뜻하게 보관해서 드시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쌀밥은 탄수화물 성분과 당 때문에 당뇨나 비만 걱정으로 염려해서 적게 먹곤 합니다. 이럴 때 쌀밥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게 되면 당뇨병이나 비만 관리에 정말 좋은데요. 사실 쌀밥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인체의 주요 에너지원이자 강한 체력과 면역력을 위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분비해서 기분 전환을 돕는 해피푸드이기도 합니다. 따뜻한 흰쌀밥을 먹고 혈당 수치가 오르는 이유는 소장에서 흡수된 전분이 포도당으로 쪼개져서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기 때문인데요. 하얀 흰쌀밥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꺼내 먹으면 전분이 저항성 전분으로 변성되면서 섭취 후 대장에서 늦게 소화가 되기 때문에 착한 탄수화물로 불리우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쌀밥을 연구한 결과 갓 지은 밥보다는 12시간 냉장고에 저장한 밥에서 착한 탄수화물로 불리는 저항성 전분 함량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다만 냉장고에 보관한 밥이라 할지라도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피하고 되도록 콩과 현미 같은 통곡류를 섞어 밥을 지어 먹으면 비만 예방과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오히려 건강에 좋은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섭취할 수 있는 동물성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몸의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키워주는 완전식품이라고 하는데요. 건강에 좋은 달걀이라도 보관을 잘해야만 상하지 않고 신선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달걀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보다는 냉장고에 넣어두고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달걀 내부의 수분이 증발해서 달걀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달걀의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온도 변화가 적은 냉장고 안쪽에 보관해야 하는데요. 냉장고 문 쪽에 두면 냉장고 문을 자주 열면서 온도 변화가 작기 때문에 달걀은 안쪽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냉장고에 넣어두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세척한 계란을 구입하지 마시고 세척하지 않은 달걀을 구입해야 합니다. 달걀 겉표면에는 큐티클이라는 달걀을 보호하는 천연 보호막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각종 바이러스나 미생물로부터 침입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장고가 아닌 외부에 둘 경우 신선도가 온도에 따라 쉽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실온에서는 2주 안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 냉장 보관할 경우에는 한 달 정도 두고 먹어도 괜찮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오히려 건강에 좋은 세 번째 음식은 바로 땅콩입니다. 땅콩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땅콩이 들어간 견과류를 챙겨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땅콩을 잘못 보관해서 오히려 독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한 식품업체에서 견과류 보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잘못된 방법으로 견과류를 보관하는 비율이 60%에 달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땅콩이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쉽게 손이 닿을 수 있는 주방 테이블이나 찬장 같은 곳에 실온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땅콩이나 견과류를 실온에 보관할 경우 아플라톡신이라는 물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플라톡신은 산패와 곰팡이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강력한 독성으로 위암을 유발할 수 있는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바가 있습니다. 아플라톡신 독성은 25도 이상이거나 상대 습도가 60%인 고온다습한 곳에서 잘 자라는데요. 따라서 땅콩과 견과류를 보관할 때는 반드시 진공 포장용기나 밀폐용기에 산소를 되도록 빼고 냉동이나 냉장 보관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